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임성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제넥신, 코드 번호는 095700입니다. 현재 시각 6월 10일 2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긴 했죠. 어제도 반등을 좀 보여줬었고요. 반등폭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좀 어떤 흐름이냐면은 약간 수렴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수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수렴이 삼각수렴이죠, 이거는. 그러다가 이제 방향성이 또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나오면은 좀 다시 한 번 더 직전의 매물대들을 테스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좀 보통 이제 수렴이 어디서 형성이 되느냐. 근데 방향성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수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방향성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에 있어서 여기서 삼각 수렴을 한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뭐 삼각 수렴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돌파가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따라붙어서 보통 매매를 해요. 왜냐면은 추세가 상방이니까.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흐름에 있어서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매매를 해볼 만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추세가 하방으로 빠졌고 이후에 수렴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대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매수받기는 좀 꺼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추세가 어제 하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시그널을 상당히 좀 고민을 하면서 많이 고민을 하면서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방으로 나오면은 조금 더 약세의 흐름을 보일 수 있다 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여기는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1차 반등 구간은 맞죠. 1차 반등 구간은 맞는데, 글쎄요.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런 뭐 이슈도 있긴 했는데 제약바이오가 또 반등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오전에 제넥신 개발 코로나 DNA 백신 비교 임상 못하는 사연, 이데일리에서 나왔어요. 근데 저 이데일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아하는 뭐라 해야 될까요? 언론사는 아니에요. 딱히 제가 좋아하는 언론사도 아니고, 그 밑에 보면은 댓글을 봤는데 저도 좀 무섭습니다. 네. 이거 제가 읽어드렸다가 또 욕먹는 거 아니죠? 뭐 이거 기사니까요. 기사니까 그냥 이런 기사가 나왔다 정도로만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모더나와 화이자 평균 2배에서 4배 중화 항체 증가, 회복기 환자 대비 10%밖에 형성이 안 된다. 전문가가 이제 보통 회복기 환자 이상은 형성된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떨어졌었죠. 임상 3상에서 비교 임상 진행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뉴스로 나왔었죠. 그러면서 어제 이제 상당히 강하게 하락을 했었는데, 회복기 환자보다 적은 중화항체 상용화된 백신이 없는 DNA 플랫폼 기술이 걸림돌이나 분석이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나오는 메인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mRNA 기반이죠. mRNA랑 DNA랑 다른 건데, 어쨌든 DNA 플랫폼 기술로 해서 나오는 백신이 없다 보니까 그걸 어디랑 비교할 게 없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제넥신 코로나 DNA 백신 GX99의 국내 임상 일상 결과 심각한 임상 반응을 보였거나 부작용으로 임상을 중단한 참가자가 없어 안전성을 확인했다. 다만 중화항체가는 이제 코로나 회복기 환자 대비 9.8%에 불과했다. 그래서 중화항체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우리 몸속 무기로 임상시험에서 혈중 중화항체 생성 여부가 백신으로서 중요한 지표다. DNA 백신과 함께 세계 최초로 등장한 mRNA 백신은 회복기 환자보다 평균 2배에서 4배 높은 중화항체가 나왔다. 화이자 코로나 백신 BNT162 B1은 회복기 환자보다 2배 높게, 모더나 코로나 백신 mRNA 12473은 평균 4배 이상 많았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제넥신의 GX19의 회복기 코로나 환자와 동등한 수준의 중화 항체가 또 나오지 못하면서 기존 허가된 글로벌 빅파마와의 백신과 비교하기가 힘들다. 요거 평가를 했다. 그랬죠. 네. 그래서 비교 임상은 대조약, 기존 백신보다 우월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효능이 나와야만 허가가 나오는 거다면서 이제 중화항체가 회복기 환자보다는 10% 이하인데 비교 임상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현재 국내 백신 개발사들은 비교 임상 3상을 할 계획이다. 그게 이제 허용이 되었죠. 정부에서 이제 허용을 하면서 통상적인 백신 임상 3상은 수만 명을 모집하는데 하지만 국내 포함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면서 시험자 모집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서 식약처는 코로나 백신 임상 시험 계획서를 마련해 면역 원성 비교 임상 3상을 제시했으며 대규모 모집 없이도 임상 3상이 가능해졌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죠. 왜냐면은 국내에서 이렇게 하면은 해외로 수출이 가능할까? 이거는 또 해외 그런 어떤 단체들이나 아니면은 나라들이랑 또 얘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다만 아직 중앙체 면역 대리 지표 ICP가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GX19의 9.8% 중앙체가에 대해 예방 효과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네. 그리고 ICP는 백신의 면역 원성과 방어 효과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기존 백신과 개발 중인 백신의 효능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지표다. 그래서 ICP에서 확립된 중앙항체가의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은 백신의 효능을 인정해준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의 WHO가 만들고 있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ICP가 확립되지 않아서 회복기 환자 대비 얼마나 중항체가 생겨야만 예방 효과가 생기는지 판단하기엔 이르다면서도 그래도 백신의 회복기 환자와 비교해 중항체가 10%도 안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대부분 회복기 환자 수준 이상으로 나온다라고 설명했고, 제넥신 측은 DNA 플랫폼으로 상용화된 백신이 없어 비교 임상을 하지 않고 실제 임상을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식약처가 면역 원성을 비교를 얘기하지만 일단 지금 비교 임상은 플랫폼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상용화된 DNA 백신이 없어서 비교할 대상이 없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T세포를 통해 변이 바이러스 대응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 중항체가가 낮으면 효능을 발휘하기 힘들지만 T세포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어떤 기전이 효과적인지 명확하게 밝혀진 연구 데이터가 불충분하다면서 T세포의 역할이 우리 변이 바이러스 방어 효능에서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다. GX19에는 회복기 환자만큼 T세포가 나왔다. 얼마 전 네이처에 나온 논문을 보면은 50%의 예방 효과의 중항체가는 회복기 환자의 3% 정도라는 결과도 있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주장하는 부분들이 좀 다르죠? 네. 그리고 핵심적으로 하는 것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댓글 진짜 장난 아니네요. 댓글이 악의적이다. 오히려 상용화된 적 없는 DNA 플랫폼 기술 백신이라 더욱 의미 있고 응원해야 할 것 같다. 맞는 말이죠. 네. 아직 전 세계적으로 DNA 플랫폼 기술 백신이 안 나왔다.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다른 혁신이 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차트 분석을 하면은 그래요. 차트를 많이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 보면서 어떻게 이제 주가를 판단하냐,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 그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파동이. 네, 이번 하락 파동 같은 경우에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올라갈 때가 되면은 이런 악재들이 지금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가 되면 또 새로운 이슈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좀 흐름은 지켜볼 필요는 있죠. 단기적으로는요. 단기적으로는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보통 내려올 때는 결국에는 직전 어떤 매물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 커가지고 이게 무의미한데. 제가 어제 얼마 라인을 본다라고 했죠? 72,000원 라인. 조금만 더 내려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저점은 아니더라도 저점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자리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전에 결국에는 못 들어줬잖아요. 이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흐름 자체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흐름 자체가 이 라인을 못 뚫어주니까 결국에는 실물 매물이 또 출회가 됐고요. 여기서 무조건 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못 갔고요. 뭐 121선 지지 라인도 있긴 하긴 하는데, 네, 저는 이평선보다는 조금 어떤 매물대를 조금 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72,000원에서 한 6만원 후반대 이런 가격대들은 거기가 좀 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뭐 저점을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어떤 흐름이 또 만들어질 거예요. 그게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걸리기 때문에 좀 천천히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랑 천천히 지켜보면서 모니터링 하게 될 것 같아요. 조선일보. 네. 네, 아무튼 조금 더 버티면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아침마다 좀 탄력성이 높은 종목들 무료로 이렇게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AP 메신저 여기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또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으로 이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